analysis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원래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거야. When you are successful, 여러분이 성공적이고, 즉 좋은 결과를 얻은이라고 우리 단어책에 나와 있지. 뭔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새로운 습관이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시기에 It's time to create an anchor이라고 해서 닷을 만들 시기가 된 것입니다. It's ti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이제 뒤로 나올 건데 여기도 한번 봐봐. anchor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올라간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조심할 거는 이 valuable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말처럼 보이는 invaluable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야. 소중한, 매우 소중한이라는 거다. 조심해. For those situations, 어떤 상황에서는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threaten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threaten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위험은 아니고, 잠깐 볼게요. 원 뭐뭐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threaten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겠다라고 위협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뭐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안 좋은 내용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쓸 때 threaten to 동사 원형을 써. 즉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 즉 행동을 잘 만들어서 그 행동이 일반적인 것까지 잘 했는데 그런데 그 행동이 이제 다시 사라질 염려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야.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lose라고 하는, lose 좀 느슨하게 할 만한, 느슨하게 할, 여기 lose라고 하는 거는 lose는 잃어버리는 거고 loose는 느슨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습관을 느슨하게 할 만한 그러한 위협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 anchor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는 loose도 괜찮고 lose도 괜찮을 것 같네. 단어를 잘 봐봐. 여기에 loose라고 하는 것은 매듭짓지 않은 형용사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여서 풀다라고 하는 걸로도 쓰여. 뭔가를 늦추다, 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지. 그거를 잃어버린다던가 또는 그것이 좀 느슨해진다던가 같은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여기 봐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이제 잘 행했어. 그리고 습관이 이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된다라고 느꼈어. 그럼 그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방심하지 말고 닻을 내려라. 즉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그러할 염려,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고정시켜라 이거야. 지금 여기서는 닻은 뭐 하는 건데, 닻을 내리면 배가 그 물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거잖아. 습관을 확실하게 고정시키라는 거야, 이 말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I once created, 나는 한때 만들었어. 습관을 만든 거야. 어떤 습관이냐면 아름다움을 보는 습관.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내가 felt the habit, 그 습관이 내 것이다 라고 느꼈을 때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 습관이 위에 뭔가 이제 normal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됐다라고 느낀 거지. 그때 I bought myself a geode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돌에 관련된 건데 정동이라고 하는 돌이야. 이 돌은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 이 돌이야, 돌. 같은 내용. 어떤 돌이냐면 can be found around volcanoes, 화산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돌인 그 돌을 나에게 사줬어. buy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다라고 할 때 A에게 B를 사주다라고 할 때는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 쓰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는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써준 거다. 여기에 mine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자,
요런 것들은 뭘 보냐면 문장에서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보면 밑줄 친 어구에 해당되는 거 또는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2개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습관이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진 것은 결국 여기서 습관이 내 것이 됐다라고 느낀 요 부분이었고, 자, 좀 내려보자 밑으로. 그래서 이 geode라고 하는 이 정동이라고 하는 돌은 거칠어. 돌을 보면 거칠고 어디에서? 표면에서. 바깥면은 거친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쪼갠다면 break라고 하는 부러뜨리는 거니까 둘로 break A in two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쪼개다야. 둘로 쪼개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스러운 아주 멋진 그러한 동굴이 있대. filled with 채워져 있는 빛나는 수정들로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동굴이 있어. sh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crystal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빛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진행의 의미로 보면 되겠고, 얘는 그냥 자동사로 쓰여서 수동 구조로 못 가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뒤에 filled with라고 하는 것은 f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잖아. 목적어 없지? 그럼 수동 써야지. 그래서 빛나는 수정으로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동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너희가 어떤 건지 모를 테니까 그림을 좀 보여줄게. 이게 정동이야. 정동에서 보면 겉표면은 굉장히 거친데 반으로 쪼개면 요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그 수정이고 요 안에 텅 비어 있지.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었잖아. 앞에서 겉표면은 거칠지만 그 안에 여기 나와 있었구나. 앞에 있었는데 살았은 것 같아. 요 위에. 자, 위쪽을 좀 보면 여기 있었잖아.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냈다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밑으로 갑시다. so부터. 그래서 I put the geode, 그 정동이라고 하는 돌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after a year 올려놓았고 한 1년쯤 or so는 쯤이야. 1년쯤 지난 후에 내가 말다툼을 하게 됐어. row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이야. 누구랑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 됐어. 왜 had를 썼는가? 그냥 여기다 had만 쓰면 안 되는가? 괜찮아. 과거 시간에 대한 거를 그냥 사실적인 표현으로 써준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had라고 하는 것은 그냥 had pp 형태로 쓴 거밖에 없어. 올려놓았고 그리고 뒤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굉장히 화가 났지. I came into my office, 나의 사무실로 왔고 threw my bag on the ground, 나의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어. What a bad person,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뭐 하게 됐어. 습관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위에 있었던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느슨하게 잃어버릴 염려, 우려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지.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닷이 필요해. 닷을 내릴 시기가 된 거야. 앞에 있었던 습관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았으니까. I said out loud. out loud는 크게라는 의미야. 큰 소리로 외쳤지. 그리고 즉시 나의 눈이 이끌렸어. draw라고 하는 것은 끌다. 목적 없네. 수동. 뭐처럼? 자석처럼. 어디로? 정동으로. 그리고 나는 깨닫게 된 거야. 뭘 깨달았어? 여기에 I had a person, 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 Very rough outside. 표면은 굉장히 거친 외면을 가진 누군가를 내가 가지게 된 거구나. 이 사람 누군데? 나랑 말다툼했던 그 사람. 하지만 어딘가에, 안쪽에 있는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닻을 내린 거야. 닻을 내려서 나의 마음을 다시 고정시키게 된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야. 닻을 내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갖추게 된 내용. 여기 말다툼을 하고 내가 큰 소리로 화가 나게 된 이 부분.
그러니까 내용적인 흐름들. 근데 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를 다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썼냐면 실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인 문장을 쓰는 것들이 많이 빠지고는 있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부터 이 부분까지 다 한번 써볼 필요는 있어. 위의 내용을 봤을 때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고 내면에서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어휘들이야. 하지만 너희가 볼 때는 전체 문장을 한번은 다 써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 8강의 프랙티스 1번 앨런 롱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겠지.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engage in이라고 하는 건 참여하다야. 참여하는 상황. mindless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지. 무심한 conformity. conform은 순응하다. conformity 순응.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수능하는 거야. 무심한 수능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 people engage in mindless conformity under the conditions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우고 under이라고 하는 앞으로 뺀 거다. under 뒤에 which라고 하는 요 두 거는 문법적으로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연구를 해봤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수능하게 될까? 이거지. To 40 secretaries, 40명의 비서들에게 뉴욕 대학에 있는 그들은 보냈습니다.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 메모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said는 여기서 말하다라고도 괜찮겠지만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종이는 is to be return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는데 왜 be returned를 썼냐면 return이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돌려져야만 됩니다.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종이는, 이 paper는 is to be returned. 비동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의무를 쓸 수도 있고 예정도 있고 또는 가능도 있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 즉시 238번의 방으로 즉시 되돌려 보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interoffice 사무실 안쪽이네. 사내야 사내. 사내 사무실 안에서 쓰는 메일 사내 메일을 통해서 238번 방으로 즉시 돌려보내져야만 되는 그러한 종이인 것입니다. 라고 이 쓰여인 메모를 보냈어. Like almost all other memos, 다른 모든 메모들처럼 이 대학에 있는 메모들처럼 이 메모도 wasn't signed,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었고 사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Note that, 주목해 보십시오. This,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요구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메모를 보낸 사람이 그 메모를 원한다면 아니 왜 그 사람이 send it, 그 메모를 보냈겠습니까? 처음에. 아니 처음에 왜 보내겠어? 다시 받을 건데. 굳이 뭐하러 보내?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어떤 요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메모를 보냈던 사람이 그것을 원했다면 뒤에 나와 있는 그 우선 처음에 그걸 왜 보냈겠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랑저와 그녀의 동료들은 if 다음에 과거 형태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마라. if라고 하는 접속사의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그 형태는 뒤에 나와 있는 절의 동사의 형태와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면 돼. 가정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과 이 동료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완전한 문장, 접사 that, secretaries라고 하는 비서들이 would go, 갈 거다. go ahead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야. 진행해서 return the memo, 메모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without, 뭐 없이, 많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생각 없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모를 돌려줄 거다. 왜냐하면 they would follow the norm. 그들은 그냥 기준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기준? do, 하십시오. what memos tell. 메모가 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 tell 다음에 목적어 쓰고 투동사 원형,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야. 메모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쓰여진 그러한 기준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실험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지. 여기 they는 실험을 한 사람들.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 비서들의 90%가 dutifully, 의무적으로 메모를 돌려보냈습니다. 238번 방으로. 여기에서의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다 달라. 여기서 they는 누구냐면 비서들이지. 여기에 they는 앞에 있었던 Longjury라는 사람과 그 동료들을 얘기하는 거였어. 프랙티스 2번. 요거는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하는 거지. 비동사 쓰고 used 쓰고 뒤에 t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과 ing를 쓰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지. 투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ing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부분. 요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줬었냐면 주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주어가 사람이면 아유 바뀌었지. 밑에가 익숙하다일 때는 사람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사용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사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생물이냐 생물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생물이지. 그럴 때는 투동사 원형. 그래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구조적인 유사함.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스의 기체의 분자는 뭐와 같냐면 고무공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an artery is like a hose라고 하는 걸로 artery는 동맥이야. 우리의 혈관이지. 동맥인 호수와 같습니다. 또 rock strata라고 하는 것. strata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복수야. stratum이라는 단수에 나서 복수 형태를 쓴 거다. 그래서 여기 or 쓴 거다. 바위의 층이 이 층이라는 의미야. 층. 바위의 층이 cake layers라고 하는 케이크의 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 이건 다 뭐야?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인데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합니다. 이런 거를 설명할 때 가정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그 the sense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러한 비교가 만들어지는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비동사 PP 수동의 구조지 수동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These comparisons are made in the sense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그래서 비교가 만들어지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종종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뒤로 갑시다.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에서, 첫 번째 예는 그 고무공 나와 있던 거. 선생님은 has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gas molecule이라고 하는 기체의 분자가 elastic, 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when it collides, 그 분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사야. 그래서 with 쓴다. 다른 분자와 충돌하거나 또는 벽에 충돌하게 되면 그 용기의 is container, 그 용기의 안쪽에 있는 그러한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rebound, 다시 튀길 것이다. 다시 튈 것이다. 되튀길 것이다. with 뭘 가지고 about same speed, 거의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충돌 이전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속도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되튀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은 내용을 이미 선생님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학생도 아마 이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So unless students 뭐뭐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have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도록 하지 않으면 잘 보면 우리가 have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explain은 타동사지 목적어 없지 여기에 대한 목적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수동이야 설명되도록 하는 거야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도록 해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이지 뭐 학생들에게 설명되도록 하지 못하면 즉 학생들이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설명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즉
설명은 선생님이 하겠고 그 내용을 그래서 풀었으면 만약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이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이란 의미야.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아마도 visualize, 시각화 시킬 겁니다. 그 분자를 뭐로써? 단지 둥근 사물로써 understandably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게 정도야. 이해할 수 있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지 둥근 사물로 그 분자라고 하는 것을 시각화 시킬 겁니다. 자신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건 그냥 기체의 분자가 둥근 거구나라고.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Think of A as B의 구조야. A를 B로 여기다. 그 분자를 이동하는, 움직이는 탄성이 있는 그냥 구로 볼 것이다. 구의 형태로. 즉,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마도 pay more attention, 더 많이 기울이는 것 같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 어디에? 비유의 구조적인 특성에. 그 비유한 것이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구조적인 특성? 그냥 얘는 동그란 거야. 탄성이 있어 라는 거. 분자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그 유사성, interaction이라고 하는 상호 관련성, 상호작용의 어떤 효과. 이거는 선생님 의동한 거지, teacher. 얘네는 student라고 하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too little attention, 너무나 적은 관심을 또 기울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효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선생님이 의도한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이 개념, 둘 사이의 관계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개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학생들은 구조의 속성,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그 관심을 기울이고 그 두 개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나 영향력, 결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 프랙티스 3번은 대영 제국의 흥망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식민지가 많아서 그거를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커다란 이러한 영국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게 흥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 Few people, few라고 하는 것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 쓰는데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얘는 복수를 쓴다. 그리고 few는 거의 없는이 되겠고 a few라고 하는 것은 몇몇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뒤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dispute 논쟁을 벌이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a few를 써도 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역사상으로 대영 제국이 그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few가 좀 적정하다 보는 거야. disput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이 단어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논쟁하다, 논의하다, 뭐 말다툼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리고 얘는 타동사로 쓰여. 그래서 뒤의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말다툼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추측의 의미로. 그럼 뒤에 목적어로 나와 있는 that은 이제 완전한 문장인 거고 접속사 that이다. 18세기와 그리고 19세기에 전치사를 먼저 써줬고 주어가 이제 나오는 거지. 유럽과 특히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 되는 거야. 커다란 영국이라는 거에서 대영 제국이 세상을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대시 바로 나온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써야 돼.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은 was the crucible 이라고 하는 건데 crucible이라는 단어가 이제 용광로를 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떤 쇠를 만들 때 쇠를 녹인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열을 막 가해서 쇠를 녹이게 되면 이러한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용기가 되겠지. 이 안에 쇠 조각들을 넣어서 열을 막 가게 되면 이 안에 쇠가 녹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틀이 있을 거 아니야. 틀. 요 틀. 요 틀이 바로 crucible이라고 하는 도가니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 장, 왜냐면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아서 다 녹아버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도가니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국은 시련의 장이었어. 그러니까 시련,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었다라는 거지.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의 시련의 장이었고, 그 영국의 군대는 이 military forces라고 하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군대라고 보면 돼. 군대는 secured, 확보했습니다. 지키다, 확보하다.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as surely as라고 하는 거 해석 먼저 하고 갑시다.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뭐만큼, 뒤에 as를 뭐뭐만큼이라고 봐. English language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그들의 문화를 침범하는 것만큼이나. 그럼 여기에 theory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기 식민지를 얘기해. 식민지의 문화를 침범한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 지역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야. 우선 a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자. as라고 하는 것과 그냥 as를 쓸게. 조금 키워서 as 뒤에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쓸 수 있고 그 뒤에 a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건데 실제로 이제 끊어지는 부분은 어디쯤에서 끊어지냐면 뒤에 as에서 끊어지는 거야. 뒤에 as. 이거는 잠깐 조정 좀 하고 여기서 as가 끊어지고 뒤에 나와 있는 요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 있는 as는 해석을 굳이 안 해. 요 부분은 해석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럼 여기에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쪽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건데 요 동사가 결정을 하게 되지. 근데 이 동사가 어떨 때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여기다가 좀 쓰자.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이 되면 얘는 형용사로 쓰고 또는 그 외에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부사를 써줘야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secure이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 아니고 보충하는 말을 필요로 하는 이형식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필요한 동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외의 거로 봐서 부사를 이렇게 써준 거야. 여기서 내용적인 걸로 보게 된다면 영어라고 하는 거.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했잖아.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의 문화를 침범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 지역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 문장은 이제 as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놓은 거였어. 자, 좀 내려갑시다.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식민지도 많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침범을 했던 이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퀸 빅토리아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ascend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라는 거야. 여기에 throne이라고 하는 것이 왕좌라고 하는 거고 왕의 자리. 1837년에 왕좌에 올랐을 때 ascend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to를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랬을 때 이 빅토리아가 preside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회의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재하다, 회의를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뒤에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이끌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통솔하다. 전체적인 것을 인솔하고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통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자동사야. 지금 단어들에서 왜 이렇게 체크를 해놨냐면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수동을 쓰지 않고 또 뒤에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란 얘기야. 커다란 제국을 굉장히 큰 제국을 통솔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앞에 여기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즉 뭐라고 불렸냐면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쓰이게 되면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전치사가 그 불완전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 즉 s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다라고 하는 여기선 자동사야. 타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자동사로 쓰였고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 The sun never set on the empire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래서 이 on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진 부분이야. 여기는 on which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쓸 때 필기가 좀 잘못됐고 어떤 것을 그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관계부사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겠지만 역할이 같다라는 거고 무조건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고. 자, 뒷문장에 나와 있는 거는 가정법인데 여기 설명이 좀 많지. If 주어 had pp 과거 시간에 대해서 뭐뭐였었더라면 이라고 할 때는 had pp를 쓴다. 그러니까 1850년에 그 빅토리아의 왕실로 가서 그리고 suggested 제안을 했었더라면 뭐라고 이 왕국이 이 제국이 would be 뭐뭐일 거다 over within a generation이라고 하는 be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다 end의 개념인 거야. be over이라고 하는 것은 end의 개념이야. within은 뭐뭐 이내에 한 세대 이내에 그러니까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00년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한 세대 이내에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왜냐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would have been 뭐뭐이었을 것입니다. laugh라고 하는 단어는 비웃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거든. 근데 얘가 laugh라고 하는 것이 비웃다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 그래서 수동으로 쓰인 거다. 여러분 아마도 비웃음을 받고 out of the building 그 건물 밖으로 그건 무슨 말이야?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laugh A out of B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어구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 laugh라고 하는 걸 쓰고 A out of B라고 하는 걸로 쓰게 된다면 A를 비웃어서 B 밖으로 쫓아내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문장을 봤으니까 이 문장을 봤으면 아 이런 구조에서 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겠지. 잠깐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은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설명으로 봐도 괜찮은 거고. And yet 그런데도 자 하기 전에 여기 좀 보자. 가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좀 많이 이 정리를 좀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if라고 하는 것이 뒤에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고 다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실과는 보통 우리가 반대라고 하고 또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문장을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지.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이라는 의미에서 좀 본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앞에부터 요 동사에 무슨 요 지문이 있는 것만 본다. had pp를 쓰고 조금 앞으로 당길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have pp 형태를 이렇게 쓰는 것을 지금 문장에서 보게 된 거지 우리가. 이 구조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간에서 과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 과거 시간. 이 예전에 뭐뭐였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if절에 had pp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그러니까 if절에 had pp 그리고 여기는 병렬이기 때문에 had를 안 쓰고 그냥 pp만 쓴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과거의 내용을 그냥 이어가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had pp를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would have pp라고 하는 것 과거 시간에 과거 이 반대의 의미로 쓰여진 거야. 조동사 과거에 have plus pp로. 자, 밑으로 좀 내린다. 이 많은 내용들을 이 지문 안에서 다 담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볼 만한 문법적인 것들만 체크를 좀 했어. And yet 그런데도라는 의미로 쓰여. 그런데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쫓겨나겠지만 그런데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 있었던 the empire이라고 하는 제국이 잠깐 올려볼까? 이 부분에서 그럼 it was true가 가리키는 내용을 만약에 쓴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이 내용을 요쯤 어디에서 이제 좀 봐야겠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럼 it was tru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되겠네. 그 제국이 the empire, 그치? 요 empire가 아까 여기서 돌아가게 돼서 요 부분을 쓰게 되지. empire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요거 쓰면 되잖아. 요 부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the empire was over 그리고 within a generation. 요거지. 한 세대 안에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 여기. 자, 요것도 꼭 기억을 좀 해놔. 요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리키는 내용 이거를 지문에 있는 걸로 그대로 쓰시오. 그러면 아니면 약간의 변화를 써서 요 the empire ended라고 하는 거 그렇게 써도 괜찮겠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대한 느낌들을 좀 살려서 기억을 좀 해놓으라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이다. 설명이 좀 길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1918년에 그 제국은 was fatally 아주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크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때쯤에는 I was born in 1950라고 하는 1950년에 내가 태어난 그때쯤이 됐을 때에는 it was a memory 대영 제국이다라고 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그것은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즉 기억에서 그냥 남게 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